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장 소장님 아직 안 오셨네. 여덟 시 됐으니까 금요 독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토론에 장 소장님, 강기남 대표님, 공 원장님, 대표님 이렇게 올리셨는데 장 소장님 이따 오시면 하기로 하고 강기남 대표님부터 발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오늘 그 발표할 책은요, 뭐냐면 요거 큰 미래를 만드는 좋은 습관 101가지. 이게 보이시죠? 네. 이 책이 2016년도 2월 1일 날 그 이지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15년도에 12월 말에 이제 완치 판결 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와중에 썼던 건데, 이 책은 옛날에 제가 20대 후반부터 비즈니스 하면서 신한카드사의 그 여직원들이 있어요. 콜센터 여직원들, 그 여직원들 CS 교육을,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굉장히 친절하게 받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신한카드 사장님이 저를 초대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시작으로 그런 준비 과정에서 CS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 모으다 보니까 이 좋은 습관이라는 게 나왔는데, 사실 이 책은 저희 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라, 이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게 잔소리니까 한 권의 책을 만들어서 선물을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장으로, 그러니까 4파트로 나눠가지고, 대체적으로 습관이 자기 미래를 바꾼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 주로 20대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책들이에요. 어른들이 얘기하면, 또 아니면은 기업인의 그 상사, 자기의 그 우윗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잔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사소한 내용인데, 그런 사소한 내용들을 101가지를 적어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최근은 어떨지 모르는데, 이 책을 쓸 때쯤에는 미국에서 어느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10개 정도의 직업군이 바뀌게 된다. 과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많은 직업들이 옮기고 또 새로운 직업을 바꾸게 된다. 그래서 새로운 직업을 선택을 해서 가서 그들과 네트워킹을 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할 때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그런 자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나를 변화를 시키는, 그리고 나를 확장시키고 또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것은 어쨌든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이 자기의 미래를 바꾼다, 이제 그런 어떠한 내용들인데요. 아주 사소한 거는 직장 생활에서 푸념 같은 거는
그거는 스스로 자기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제가 20대 후반부터 CEO 이렇게 CEO로 있어가지고 아마 그들의 입장보다는 리더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그건 스스로 자기가 그 어리석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고 작은 일을 잘해내는 사람이 큰 일도 잘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날 일은 그날 끝내라. 먼저 아주 사소한 그런 거고 그리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그 20대부터 어떤 일을 하려면은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를 차근차근 시작을 이제 하세요라는 거고 일을 즐겁게 하는 뭐 비결이나 또 어떤 실수가 있을 때는 빨리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실수를 인정을 하라라는 거고 그리고 어떤 질문을 있을 때는 자기가 모르는 거는 빠르게 질의를 해라. 먼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20대들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 맞지 않는 내용이지만 제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썼던 책을 올해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번에는 제가 처녀작 처음 나온 책을 한번 발표했고요. 오늘은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월요일부터 몸살 감기가 났는지 아침에 말을 못하고 목이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여기 참여하려고 소금물에 각을 하고 계속 말이 지금 제대로 나오지 않고 허스키로 나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젊은 사람한테 좋은 고언을 이렇게 책으로 발간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장 소장님 발제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울링이 뭐가 울리죠?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안 울리는데요. 이쪽에 문제가 있나? 예. 잠깐만요. 예. 혹시 창을 2개 열어놨는지 아니면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창을 여러 개. 이거는 일단 닫아볼까? 공유하겠습니다. 좀 화면도 좀 이상하게 떠가지고요. 제가 올린 글은 오늘 감사의 명언 2000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게 최근에 4월 1일 날 아마 출간이 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읽어보지는 못한 책이고요. 저희 감사 나눔 이렇게 교육받은 분들 중에 이 작가가 배광석 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신념으로 쭉 이렇게 그 삶을 지금 살아오시는 분인데요. 이 책을 소개를 하는 부분은 3000년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성찰을 감사라는 키워드로 집대성한 이 책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단순한 그 명언집을 넘어서 우리의 몸과 뇌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아마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톡방에 이게 소개가 돼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원전부터 뭐 철학자나 현대 뇌과학자들, 기업가들이 지혜를 14개 주제로 분류를 해가지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즉각적인 어떤 해답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책을 이렇게 편집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최신지 신경과학에서 밝혀진 감사 유전자 CD38이라고 하는 비밀처럼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닌 정서 안전과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감사 명언 2000은 공허한 일상을 열정으로 되살리고 행복의 사다리를 다시 오르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책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편저라고 되어 있네요. 배강석 선생이 집필한 그런 내용의 책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장필규 소장님, 이 책에 명언이 나오면은 그 명언이 2000개라는 건가요? 아니면 명언이 있으면 그 명언에 대한 해석이 있나요? 이 책이 혹시 궁금해요. 명언에 대한 해석과 그다음에 뭐 명언을 한 2000개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집대성을 해놓은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2000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2000개 정도를 집대성했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다음 공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은 이 책입니다. 너희 등불을 비추어라는 이런 책인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그 독서 토론하는 게 이제 금요일에 저녁에 하나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원씩 한 2단원씩 이렇게 읽으면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 책을 정리를 하지는 못했고요. 이 책은 너희 등불을 비추어라 김동문이란 분이 지은 책이고요. 이분은 이스라엘 선교사였는데 그런 분이 지은 책이고요. 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은 어차피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성경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 큰 주제는 등불, 성경에 나오는 이제 뭐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빛에 대한 이야기들, 빛을 비추던 등불이라든지 성경의 신구약에 나오는 빛에 대한 이야기만 모아서 이 책을 적은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주제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뭐 특별하게 이렇게 소개를 따로 이제 이렇게 신앙서적은 저도 이제 따로 이렇게 많이 나누고 소개할 그런 형태는 아니고 지금 요걸 읽으면서 이제 한 가지 느낀 것은 성경이 보통은 보면은 이제 신약 같은 경우에도 보통 비유,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이야기해서 그걸 비유해서 말씀을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비유한 내용 그리고 비유한 그 당시의 풍습이라든지 그 당시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모르면 해석 자체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이제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서 제가 이때까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서 너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그래도 많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라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읽거나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세계 역사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차지한 비중들이 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공부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형태로 이 책을 지금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책을 쓴 배경을 이렇게 좀 알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알고 읽으면
정확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될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유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이제 3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동안 1, 4분기 거, 여기 261이 올해 2026년 1, 4분기 거, 예, 그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들을 자기 전에 원래 블로그에다가, 예, 이렇게 정리해서 아침에는 그냥 제목만 올리고, 그리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낮 동안에 이렇게 짬짬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적은 거를 자기 전에 이제 정리해서 블로그 올리고, 그걸 블로그에서 PDF 내보내는 기능이 있잖아요. 예, 그거 가지고 모았더니 글이 딱 90개더라고요. 2월달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날짜 수가 짧아가지고, 예, 그리고 1월, 3월 이게 있어가지고 글이 딱 90개가 되는, 예, 그런 1, 4분기는 그렇게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1월 1일 날 이렇게 용인에서 막내하고 같이 해서 아침 이렇게 식사했던 거, 병원에 가서, 예,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하니까 이게 전체가 471페이지짜리가 딱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 분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예, 요거를 한번, 요거는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소개드릴 책은 우리 저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룹홈 현장 실습 일지와 보고서 실제 견본, 이게 실제 제목입니다. 책 제목.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소개하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걸 책을 읽게 된 계기가 다음 주에 윤소리 대표님이 땡큐 거기 워크숍을 3일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하루 화요일 날 오전 오후를 이제 제가 맡게 됐어요.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당연히 디지털 쪽 안에 내부 시스템 어떻게 활용하겠나 이런 쪽인데, 제가 그쪽이긴 해도 일단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제 옆에서 하시는 거 보고는 있고 왔다 갔다는 했지만 아동 그룹홈에 대해서 이 체계가 덜 잡혀 있잖아요. 그 아는 것도 너무 없고, 그래서 관련된 책을 뒤졌어요. 근데 뒤지다가 너무 놀라운 걸 알게 된 게, 국내 대형 서점에도 아동 그룹홈 관련된 책이 다 나와 있는 게 14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한 10권 이상이 전부 학술 자료지 현장용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자료가 없고, 더군다나 이 지금 밀리에서재에서 찾아봤더니 딱 한 권 있는 게 이 책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책 자체의 내용 소개보다는 지금 국내 이쪽 관련된 책의 실태가 어떻다,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올려놨고요. 이 책을 근데 이 김은희가 누군지 혹시 아실 리가 없겠지만, 전 당연히 이제 저자부터 찾아봤겠죠. 근데 찾아봤더니 그룹홈 실습생인 거예요. 그냥 그룹홈 실습생인데, 근데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보기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너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실제 실용서 수준도 아니고 본인이 그룹홈 가갖고 작성했던 온갖 보고서나 이거 서류들 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그냥 디지털화한 거예요. 실명들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만 쭉 빼고 그냥 자기가 보고서 썼던 거 그거 가지고 그대로 그냥 만든 거고, 이북으로만 나왔고 4,000원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우리 특허 제도도 그렇지만 특허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정리해서 공유하지 않는 것들을 그나마 공유하게 하는 장치일 수 있다. 그 생각 보고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거 가지고 이제 제가 독서 카드 만들고 요거 할 때는 너무 내용이 부족해서 이거랑
이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이제 단어 하나, 약어 하나까지 전부 다 이제 검색하고 AI 도움 받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앞으로는 이제 이거 읽으면서 생각은 그룹홈 디지털 환경 관련된 그 권고 표준 그거를 한번 저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다는 아니고 일부만 조금 이제 소개드리면 그 자료 모아가지고 읽으면서 자료 모아가지고 그래갖고 만든 거 요거는 제가 그 우리 이벤트 거기에다가 지금 밑에 링크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구축 운영 가이드 그거 잡아서 기본 원칙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쓸 수 있는 도구 가능하면 도구를 할 때 바깥에서 권하는 것 말고 법정 처리해야 되는 기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저 보고서 저 책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희망이음이라는 그게 이제 제일 기준이 되는데 그 시스템은 그대로 써야 되겠더라고요. 요건 그대로 쓰고 그 외에 나머지 도구를 가능하면 비용이나 전문가 없이도 쓸 수 있는 도구들 이런 거를 짜 맞춰서 쓸 수 있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워낙 그 지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해서 시스템을 따로 만들거나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 전문가를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하나 도구마다 권고사항들 그리고 하다 보니까 민감자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아까 다른 시스템 쓰는 쪽하고 어떻게 분리하는지 그 분리에 대한 기술 요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현업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발굴해가지고 보완책까지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지상 혹시 소개하실 거 있으실까요? 네. 잠깐만요. 잘 보이시나요? 네. 예, 잘 보입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우울할 때 곁에 두고 읽는 책입니다. 예,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되게 우울했어가지고 이런 걸 가져와 봤는데요. 물론 지금은 우울하지 않고 엄청 행복합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여러 직업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우울증 관한 이야기를 그 나누는 그런 게 적혀져 있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계속 던지고 되게 우울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들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런 조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정신건강이 있다. 부정적인 감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겪는 문제는 진단 여부와 상관없이 진짜다.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책임은 당신의 몫이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라. 감정은 피하지 말고 온전히 겪어내라. 불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도움되는 말들이 적혀져 있어서 이 책이 꽤나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거를 제가 지금 너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재밌겠어요.
혹시 군 복무할 때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예, 그 안에서는 오히려 책을 읽으라고 좀 그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좀 책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저도 받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간 없는 세상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앨런 와이즈먼이라는 작가가 인류가 사라진 뒤에 새롭게 기록될 지구의 역사라는 부제를 해서 이걸 했습니다. 이건 소설 같은 건 아닌데 거대한 가상 실험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인간만 갑자기 사라지고 나면은 도시, 건물, 도로, 공장, 원전, 플라스틱, 예술품 같은 인간의 흔적이 그대로 남는다면 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그 뒤의 시간을 상상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와 기계 시스템이 멈추고 지하철과 터널이 침수되고 도시 기반 시설이 붕괴하기 시작하죠. 시간이 더 흐르면 농경지는 야생으로 돌아가고 인간의 억눌러왔던 생물들이 다시 세력을 넓히며 반대로 인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던 종들은 사라집니다. 책의 줄거리는 인간이 없어질 때 지구는 무너지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지구는 인간의 부재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 회복하는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는 자연의 회복력, 다른 하나는 인간이 남긴 흔적의 지속성입니다. 저자는 뉴욕 지하철, 체르노빌 비무장지대, 바다의 플라스틱 쓰레기지대, 거대한 석조 기념물과 박물관 등을 예로 들며 인간이 사라진 뒤 무엇이 가장 먼저 무너지고 무엇이 가장 오래 남는지를 보여줍니다. 철과 콘크리트로 지은 문명은 생각보다 빠르게 붕괴하고 플라스틱과 일부 독성 물질, 방사성 폐기물, 거대한 조각물, 방송 전파 같은 것은 오래 남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간섭이 멈춘 공간에서는 숲과 동물, 새와 미생물들이 다시 질서를 회복합니다. 특히 인상적인 점은 저자가 단순한 상상에 머물지 않고 이 공학자라든지 해양생물학자, 대기과학자, 동물학자, 예술품 보존 전문가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사라진 뒤의 풍경을 과학적 근거를 가진 상상으로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재난 예언서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에 미친 영향을 역으로 비춰보게 만드는 거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책은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은 3 내지 6개 세부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희미한 에덴의 향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종의 시작이었던 아프리카의 역설로 현재 인간이 만든 이성적이지 못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2장은 카파도키아 지하도시와 텍사스 석유 화학지대 사례를 통해서 고대로부터 현대, 지하로부터 지상 변화를 땅과 흙의 기억을 통해서 조명하고요. 3장은 인간이 만든 모든 역사적인 또는 불가사의한 건물, 댐, 운하 등의 구조물도 1000년 이내에 모두 다 사라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인간이 배출한 기후변화 원인 물질도 원시 상태로 회복되는데 10만 년, 청동으로 만든 유물도 1억 년, 영원히 남는 것은 외계에 보낸 전파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야의 사례를 통해서 인류마저도 100년 이내에 원인도 모르게 사라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한 방안, 인류가 해야 할 일들과 새로운 시작을 바다로부터 다시 발생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앨런 와이즈만은 세계 여러 지역을 취재해온 저널리스트이고 논픽션 작가인데요.
환경, 문명, 인류의 미래를 지불하게 추적을 해옵니다. 대표적인 이 인간 없는 새싹은 2007년 출간 뒤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원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한국어판은 이한중 씨가 번역하고 최재천 씨가 감수해서 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이 모두 사라진다면 지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2007년 출간 당시 미국 최고의 과학 저술상을 수상하고 타임 선정 월요일 논픽션 1위에 오른 논픽션의 고전이라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발간이 됐는데 지구의 자정작용이 목적되던 시기에 최재청 교수의 감수를 거쳐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다 소개를 짧게 해가지고 다 30분 내에 끝났습니다. 예, 날씨가 아주 지내기가 좋은 시절이 됐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발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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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